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0기 데이터 분석 전처리 적용반 수업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습 영상이 아니라 수업 영상이고 제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네, 너무 길지 않게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줄여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다음 것들 좀 이어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샤플리도 배우고, 샤프도 배우고,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안 남았어요. 일단 지금 이제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그래서 모델의 아그노스틱에 대한 어떤 익스플레네이션의 라인 모델, 요 라인 패키지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클래식한 페널티형 규제를 통한 예를 들어 L1이나 L2에 대한 리치 라쏘 방식 또는 엘라스티넷의 방식으로 우리가 피처를 셀렉션 한다라는 거 이해하고 그것까지 마무리하면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많이 배워서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지금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저희가 일단 라임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얘도 뭐 너무 깊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냥 전에 샤플리를 너무 우리가 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유사하거든요. 로컬에 대한 거를 근사하는 거예요, 얘도. 그래서 국소적 지역적인 거를 설명을 제공한다는 게 우리가 계속 말했던 내용이랑 반복돼서 제가 좀 요거는 라이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델이 왜 그런 예측을 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익스플레네이션에 대한 모델 설명. 그래서 모델의 어떤 그런 설명력이 되게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모델 애그노스틱이 이제, 어, 모델의 어떤 불가지론적인, 그러니까 이 모델에 상관없이 다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라임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복잡한 어떤 블랙박스의 모델이 국소적인 어떤 행동을 단순 모델로 근사해서 해당 예측의 이유를 설명한다는 게 상당히 샤프와 비슷하죠. 그래서 얘가 말해주는 것도 상당히 뭐 유사하기 때문에 샤프랑 이미 배웠고, 크게 제가 뭐 얘기 안 드려도 이미 이런 거는 다 알 건데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 샤프는 게임 이론 기반의 샤플리 밸류로 해서 설명을 하죠. 근데 라임은 국소에 대한 어떤 근사 모델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형 근사를 하는 거예요. 그 지점을 선형 근사로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거. 근데 샤프 같은 경우는 저녁에 어떤 일관성 기반의 어떤 기호들을 우리가 분해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모델에 대한 애그노스틱이 이제 둘 다 있지만 샤프 같은 경우는 트리나 딥러닝의 전용 알고리즘도 다 따로 있고 그다음에 해석은 어떤 한 지역에 대한 해석이 라임이 지역이 국소적이라는 게 그 부분이고 샤프는 우리가 전체도 그때 봤었죠. 디시전에 대한 어떤 플러스를 했을 때 그런 게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음, 뭐, 직관적인 건 둘 다 직관적이고, 사실, 뭐, 그 외에 뭐, 네, 유사해요. 그게, 뭐, 완전 뭐, 다른 의미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좀 방법론만 다르지, 원하는 거는, 요청하는 것도 유사합니다. 샤프랑 비교했을 때 얘는 라임은 선형 회귀식으로 근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웨이트에 대한 것들이 라임이 추정하는 어떤 피처가 중요도가 되겠죠. 우리 선형 회귀면은, 결국에는 베타 제로 플러스 뭐, 베타 1, X, 뭐 베타 1, X1 이렇게 한다라면은 어쨌든 회귀 개수가 우리가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또 이제 라임이 추정한 피처에 대한 중요도 웨이트가 또 들어갈 거고 그 웨이트가 어떤 회귀식에서의 개수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샤프와는 좀 다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면 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박스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좀 모델을 설명을 쉽게 하려고 하는 거고, 복잡하니까 특정 지점에서만 확대해서 설명을 하고, 전체 모델의 펑션은 복잡하지만 우리가 근사하려고 하는 어떤 간단한 모델, 예를 들어 선형회귀 모델이라고 하면, 그 GX라는 선형회귀 모델, G는 우리가 직접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갖고 우리가 요거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뭐 어렵지 않게 유사한 내용들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냥 코드로 바로 보면 충분히 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주요 메서드가 얘도 이제 태블로한 어떤 익스플레이너가 있어요. 그래서 시각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소적 데이터 볼 때 그리고 뭐 라임 텍스트 익스플레이너도 있고 여기 이미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텍스트 쪽으로 좀 해서 이제
라임 태블로에 대한 걸로 해가지고 이제 태블로에 대한 데이터 설명하는 거 요거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기수에서도 했었던 건데 나이, 소득, 대출, 신용점수, 대출 승인 여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일반 머신러닝으로 랜덤 포레스트로 사용해가지고 뭐 데이터를 한번 예측해서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여러 데이터셋을 변형해가지고 리샘플해가지고 데이터를 좀 변형을 했죠. 그래서 변형된 데이터 모델로 예측을 해가지고 확률을 계산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단순한 모델과 재학습해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선형회기의 가중치 개수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왜냐면 어쨌든 이 회귀 분석을 하는 거니까 리니어에 대한 그 리그레션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죠? 다중회귀로 가는 거니 요거 갖고 하면 가중치들이 나오고 요렇게 가중치가 나와서 이게 해석할 수 있는 게 크레딧 스코어는 0.00077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가중치를 뽑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일 거고요. 그럼 이제 요 라인 패키지를 통해서 피처 중요도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일단 우리가 뭐 선형외기로 해가지고 하나의 단순 모델로 만들어서 좀 살펴봤어요. 그 데이터들도 좀 변형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데이터셋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진행했고요. 그죠?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리샘플링 해가지고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변형된 데이터 모델로 예측하고 단순한 모델로 재학습해서 피처들과의 레이블과의 관계를 살펴봤다라고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가중치 개수를 뽑았는데 그럼 이제 라인 패키지를 이용해서 피처의 중요도를 확인해 본다라는 게 이제 요 라임 익스플레이너 요걸 가지고 여기 엑스트레인과 요 데이터셋을 넣는 거예요. 테스트 하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샘플을 봤을 때 똑같이 샤프처럼 해당 요 금액과 요런 피처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출을 승인하냐 거부하냐 요 두 개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일 거고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익스플레이너 인스턴스에 똑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데이터 샘플 넣어주고 프레딕 펑션은 우리가 모델의 프레딕 프로드바니까 모델의 프로젝트 프로바가 뭐지라고 했을 때 그게 우리가 저기 어딨죠? 제가 프로젝트 프로바가 했었던 게 어, 잠시만요. 여기죠. 여기 프레딕션. 요 모델 가지고 여기 이제 대출에 대한 승인 확률이 나오는 거죠. 데이터 모델 예측하는 거 바꾼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게 보면은 작동 원리를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공된 데이터와 Y 값을 살펴보고 선택해서 변형된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예요. 변형된 데이터셋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랜덤하게 다시 뭐 짜주거나 해가지고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 변형된 데이터셋을 모델에 다시 입력해서 예측값을 출력하고 관찰된 예측값을 사용해서 다시 대체 모델을 학습하는 것. 그래서 대체 모델의 결과를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피처 예측값을 영향 준지 가중치 시각해서 한다라는 게 사실은 이게 복잡한 어떤 모델이었던 랜덤 포레스트가 있는데 요 랜덤 포레스트로 예측한 거가 결론이 나왔을 텐데 요거를 우리가 다시 해석하기 위해서 모델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형회기로 다시 한번 재학습해서 단순한 모델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 거예요. 그죠? 샤프랑도 좀 유사하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랜덤 포레스트로 한 거지만 이제 더 복잡한 딥러닝이나 어떤 복잡한 모델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해석이 더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학습해가지고 이걸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어, 뭐라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정리다라고 좀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따로 우리가 얘기할 거가 많이 또 할 것들이 많긴 하지만, 간단하게 요거 하나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어, 네. 이런 것, 죄송해요. 이게 아니라, 제가 다른 논문인데, 이거 말고 찾아볼 만한 라인 논문이 잠시만요. 제가, 제가 지금 찾고 있는 게, 이게, 논문 링크가, 네, 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한 거죠. 그죠?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얘 가지고 이제, 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 복잡한 모델에 프레딕션을 하고 라임을 해석을 하는지 이 내용들을 좀 살펴놓은 거거든요. 우리 샤플리 했었던 거랑 동일하게 이것도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어떻게 이런 거를 설명하는가 이런 것들 같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드려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복잡한 모델이었던 복잡하진 않지만 사실 랜덤 포레스트를 한 다음에 우리가 설명 가능한 어떤 선형 회귀 우리 GX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데이터셋을 다시 재학습하면서 어떤 그 이웃 샘플 생성한다는 게그 저기 이제 무작위로 이제 우리가 샘플링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예전에 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샤플리 값에서 우리 옛날에 했었던 그 Z스코어나 이런 것들, 보르타에서 생각하시면은 그럼 무작위 샘플링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학습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차이랑 이런 것들 보고 하는 게 얘도 거의 유사하게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로 한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다 깊게 되게 많이 설명을 오랫동안 한 내용이라 제가 시간 관계상 요 정도 얘기하고 충분히 여러분들도 코드 보시면 이거 다 이해할 수 있는 거라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변형 줘보는 거. 그리고 그다음 라인 패키지 통해서 중요도를 확인하니까 이제 보면은 설명이 이렇게 출력이 돼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게 클래스가 각 테스트별로 어떤 인계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얘가 지금 그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 확률 넣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노트북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기준값이 나오고 영향을 줬다라는 게 이제 뭐 승인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그러니까 뭐 빨간색이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승인을 못 받은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기준을 그래프로 줘서 뭐 인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줬고 뭐 이런 것들은 얘한테 영향을 줬는데 이런 것들이 뭐 문제가 됐다라는 게 있겠죠. 해석을 우리가 대출로 예시한 거니까. 이제 타이타닉 데이터로 다시 한번 갖고 와서 한번 해볼게요. 얘가 좀 더 명시적으로 이해가 좋으니까. 그러면 랜덤 포레스트를 갖고 와서 이걸로 샘플 테스트 요거 하나 데이터 잡고 요런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우리가 좀 이해가 되죠, 더. 그동안 했었던 거니까. 그럼 얘를 여기다가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라임에 엑스트레인 데이터 넣고 요거 다이나 서바이브로 해가지고 컬럼스 넣어가지고 넣습니다. 그래서 넣어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바로 여기 랜덤 포레스트 넣은 거에 모델로 해가지고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지금 타이탄에 불러오고 피처 정리한 다음에 모델로 해가지고 실제 그냥 라인 패키지로 간단하게 작동해가지고 요걸로 데이터에 대한 그 확률을 넣고 우리가 한 거니까 살펴보면 그냥 바로 요 그냥 단순 랜덤 포레스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샘플이 15번째 있었던 사람이니까 X테스트에 15번째 있는 사람이 어떤 뭐 생존이나 생존 아닌 거로 있는데 저 보니까 생존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생존을 했는데 어떤 영향으로 생존을 주고 이렇게 했는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 원래는 이쪽들이 안 좋은 영향, 다이에 대한 영향을 많이 준 건데, 이 사람은 생존을 했네요. 어쨌든 클래스가. 그래서 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뭐 준 것 같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반반이긴 하죠. 그죠? 반반이긴 하니까 이건 좀 애매한 케이스였던 건데, 다른 케이스 한번 해보시면 또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라인 패키지에서 또 여기 넣었던 거, 우리가 다른 이제, 같은 거죠. 같은 걸로 해가지고, 다른, 제가 볼 때는, 다른 이제 그 샘플로 해가지고, 넣었었던 코드인 것 같은데, 그죠? 요 샘플러 해서 15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모델에 대한 거 프레딕트로 해가지고 봐가지고 다시 보면은 같은 내용이죠? 그죠? 같은 내용 계속 내용이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요거 가지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피처들이 생존과 어떤 피처들이 그 사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존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영향을 줬는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끔 보여진다라는 거 정도만 일단 이해하고 텍스트 익스플레이너로 이제 하는 것들은 사실 뭐, 찾아보시면 더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요거까지는 그냥 굳이 과제로 드렸긴 했는데, 요거는 저희는 과제를 하지는 않으려고 그러고요.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뒤에 이어갈 것들이 있어서, 요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임도 할 수 있고, 샤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모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면 그 해당 데이터의 국소적인 지역 부분을
근사해서 그걸 통해 실제 예측값과 모델의 중요도들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정도만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뭐 라임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이 논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드도 사실 뭐 더 많이 해도 좋겠지만, 일단 저희는 그 이해도 모델에 대해서 이제 뭐 코드는 더 리서치하면 더 좋게 더 많이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걸 심도 있게 보는 것보다는 계속 피처 셀렉션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거는, 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규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마지막으로 좀 보려고 그래요. 이 규제인데 오늘 사실 규제를 다 하지는 못할 거고요. 그냥 가볍게 도입만 하고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중회계에서 회계의 개수가, 회계의 그 차수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피처들이 많아지는 거고, 그러면 그 피처들이 되게 다양해짐으로써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당연히 이제 이런 복잡한 차원 내에서 모델이 너무 과대적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규제해야 되는데, 그런 규제의 방법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 규제의 방법론 중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우리 선형에게서 리찌나 라쏘 같은 애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거기서 작동하는 원리에 따라 우리에게 어떻게 피처 셀렉션을 줄 수 있는지, 요 정도 수준만 좀 보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 어, 어쨌든 이 모델이 이 복잡도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트레이닝에 대한 로스는 많이 줄어들겠지만 테스트의 로스는 어느 순간 되면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둘의 차이 간극이 발생하죠. 그래서 아이디어랑 어떤 그 이상적인 치는 여기 적당한 수준일 거예요. 그죠? 요거죠. 요게 이제 오버피팅에 대한 걸 막기 위한 방법인데, 기존에 이제 선행회계에서도 우리가 배웠던 방식 그대로예요. 기억나시죠? 포워드에 대한 거, 셀렉션, 백워드, 스텝와이즈 하는 거.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이미 했던 거라 그냥 쭉 넘어갈게요. 제로부터 시작해서 적절한 것 추가해서 퍼뮤테이션에 대한 매저를 하는데, 여기에 퍼포먼스에 대한 매저죠. 여기에 어떤 퍼포먼스 매저로 들어가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요거 뭐죠? R제곱으로 들어가요. 그죠? R제곱은 결정 개수인 거죠. 어쨌든 R제곱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요 R제곱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회귀식이 얼마나 임프루브한 어떤 어, 그 성능을 개선했느냐. 즉, 우리가 총 편차라고 볼 수 있는 SST는 SSR, 그 sum of square 그 리그레션에 대한 거랑 SSE, 그 에러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총 편차는 회귀로 인한 어떤 차이와 그 다음에 그 편차로 인한, 그 에러로 인한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회귀선으로 그 들어간 이 차이가 우리가 기존에 회기선이 없었을 때 평균이랑 봤을 때 차이로 비교해 보면 그만큼 개선을 시킨 거니까 올라갔잖아요. 회기선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만큼 개선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RG곱에 대한 어저스트는 기본적으로 SST가 전체가 토탈이 이제 스퀘어가 들어간다면 분자는 SS 이제 리그레션을 얼마나 그 개선했느냐 요 내용으로 이제 수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하는 거니까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서 하면 되는 거고, 이것도 어렵지 않죠, 그죠? 이 내용들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하고 변화 스탑하는 거 빼고는 풀로 채운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빼면서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전에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너무 어렵지 않게. 그리고 다중공선성 이런 거는 그냥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회귀 분석 시간은 아니다 보니까 요거는 좀 넘어가지만 요거 이제 정규화에 대한 도입을 좀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규화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모델의 분산을 좀 줄여서 비용 함수에 페널티를 추가하려고 하는 게 전략인데 그러면 요거를 왜 하려고 하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규제가 없이 막 고창으로 만들거나 또는 다항회계를 하거나 하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함수랑 그리고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이터로 가지고 하는 거랑 간극이 봤을 때 우리가 최적화하려고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테스트 셋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건데 그 테스트 셋의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아까 위에 그래프에서 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과대적합을 막고 하기 위한 이 최소 제곱 기반의 손실함수의 페널티를 추가하는 게 기본적으로 OLS 기반에서 우리가 정규 그 규제를 하는 게 요 내용들이 될 것 같아요. 자, OLS라는 거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는 뭐 실시간이 아니라서 지금 그냥 설명드리는데, 올디너리, 그러니까 그 아주 오래전부터 리스트 스퀘어 기반으로, 그러니까 최소에 대한 어떤, 이 제곱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었던 거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회계에서 이제 측정 지표로 바라보는 MSE가 그 손실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인 거죠. 그래서 보면 로그에 대한 MSE의 베타에서 추정할 때, 여기 나와 있는 YI 자체는 실제 예측값이 아닌 옵저브된 데이터고, B0랑 이제 베타 제로랑 베타의 트랜스포즈 XI가 이게 예측값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것들 가지고 뺀 거니까 요게 뭐가 되죠? 실제 값과 예측값을 뺀 거니까 차이가 된 거고 이게 바로 리지듀얼에 대한 잔차가 되겠죠. 리지듀얼이. 그러면 요 리지듀얼이 된 그거를 제곱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게 최소화되는 것들 n분의 1로 나눈 거니까 평균이 되겠죠. 근데 요것들이 최소되는 것들을 구하고 요 개수 베타를 구하는 게 기본적인 이제 MS의 방식의 요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정규화 회계의 목적이 들어가는 게 페널티를 추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널티를 추가한다라는 게 모델이 어떤 과도하게 훈련 데이터에 과적합하는, 그러니까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모델이 계속해서 그 데이터셋에 너무 그 디테일을 다 학습할 거니까 요거를 막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나 어떤 개수들의 축소를 통해서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킨다. 그러니까 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회귀 개수에 따라서 이제 추정되는 식이 나오고 그걸로 예측값이 나올 텐데 그 값이 너무 데이터 패턴에 이렇게 잘 학습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과대적합되어 있으면 테스트 데이터셋을 갖고 왔을 때 거기서 성능이 팍팍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막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의 레귤라이제이션을 한다라는 거는 MSE에다가 최소화할 수 있는 회귀계수 베타를 찾는 건데 이 오차가 거기에 모델의 복잡도를 좀 더 조정해서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손실함수인 레귤라이제이션의 텀을 추가하는 거 이게 이제 정규화 항인 거고요. 그래서 그 정규화 항이 기존에 했었던 우리가 로스의 베타를 추정하는 게 여기에다가 추가된 게 람다의 페널티 베타만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를 갖고 이제 규제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규제하는 이 람다는 실제로 이제 페널티를 부여하는 건데 만약에 람다가 0이면 베타는 당연히 어떻게 되죠? 얘는 0이니까 상쇄돼서 이제 캔슬아웃 되니까 어쨌든 기존의 최소 제곱 MS랑 똑같아요. 획이랑. 그런데 만약에 람다가 얘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커지면은, 그럼 개수가 정교항 얘가 지배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커지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얘로 인해 가지고 거의 개수의 값이 이게 이제 0이 수렴할 거예요. 사실 여기 수식을 지금 제가 들어가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지금 시간은 좀 애매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좀 보여드릴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규제 강도 하이퍼 파라미터 얘가 규제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회귀 개수 값이 람다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이 적정한 람다는 교차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페널티 항이, 결국에는 이 노음이라고도 하고, 벡터에 대한 그 노름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게 놈이 뭐냐, 이 노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벡터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벡터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벡터가 어떤 벡터의 이제 이 베타가 R에 대한 P 차원에 있는 어떤 속하는 값이라고 하면 그랬을 때 이제 노름의 벡터의 크기는 이제 벡터는 이제 크기와 또는 길이를 나타내는 함수를 말하는 게 이 노름이라는 거고 이게 이제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거를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가 유클리디안과 그다음에 맨하튼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유클리디안 방식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피타고라스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맨하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맨하튼이 이제 그
이 도시가 이제 블럭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거리를 갈 때 이런 이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두 개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벡터의 노름은 어쨌든 벡터의 크기와 길이를 측정하는 수학적 함수인 건데, 요거를 자주 사용하는 노름을 좀 보면은 페널티항으로 봤을 때 얘가 원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일반화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이제 p 차원으로 해가지고 벡터 노름을 p 값으로 두면 이제 p가 몇이냐에 따라서 이게 1이면은 우리가 그 기존에 했었던 L1 노름이 되고 p2면은 이제 피타고라스 L2 노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0.5가 될 수도 있고 값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P가 1보다 작거나 또는 같으면 얘네들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 끝단이 다 미분이 불가능하고 컨벡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넌 컨벡스한, 미분할 수 없고 최적화할 수 없는 어떤 느낌이 보이실 거고 뾰족하죠.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L2부터, 그러니까 P가 1보다 큰 이상부터는 여기도 아시겠지만 다 미분이 가능해요. 그죠? 매끄럽죠. 그래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랑, 그리고 나아가서는 컨벡스한 문제까지로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미분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요 노름을 가지고 이렇게 페널티를 준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실제 도형으로 와 있을 땐 이런 식으로 좀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까지 뭐 DS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런 거가 이제 기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L2 같은 경우는 요거 유클리디안 거리로 했는데 리치 회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개수를 거의 0에 가깝게 줄이면서 개수 축소, 슈링키지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L1 같은 경우는 일부 개수를 정확히 0으로 만들어서 변수 선택의 효과의 발생까지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었던 피처 셀렉션이 요 L1 놈으로 해가지고 얘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정교화된 어떤 선형회계의 손실함수로 바라봤을 때는 최소 제곱에 원래 있었던 이 그 기존의 이 값에서 우리가 정교화되는 거가 노름이 여기가 추가 페널티 항이 되겠죠. 그래서 얘에 따라서 이제 L1, L2냐에 따라 이게 들어갈 거고 길이가 그걸 갖고 이제 조정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걸 갖고 이제 페널티 항이 있으니까 베타가 막 무분별하게 커지거나 이러지 않게끔 조정을 해주는 거죠. 람다 값에 따라서. 그래서 보면 모델의 복잡도에 대한 페널티를 강도를 이제 조절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제 람다가 0이면 최소 제곱과 회기와 동일한 모델이 될 거고 람다가 커질수록 페널티 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개수들은 더 작아지거나 0에 가까워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매우 큰 람다는 모델을 단순하게 규제를 세게 해버리니까 되게 단순해질 거고 규제가 거의 없으면 얘가 막 복잡하게 논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의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작은 람다는 모델이 복잡해지고 훈련 데이터에 과적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낮은 바이어스가 되지만 높은 베리언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테스트로 했을 때 갑자기 훅훅 틀릴 수가 있겠죠. 데이터셋이. 근데 큰 람다로 하게 되면 모델이 단순해지니까 이게 이제 훈련 데이터에 또 과소적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어스는 높아지지만 오히려 베리언스는 낮아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트레이드 오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적절한 람다를 찾아가는 게 아까 이 여기서 보면은 얘도 결국엔 너무 많아지면 오버피팅이나 언더피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이걸 조절하는 람다 값 찾는 게 중요하고 이거를 교차 검증으로 대부분 많이 이제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적의 람다를.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예요. 원래 미니마이즈된 오리지널에 대한 로스가 여기가 최저의 이제 값인 건데, 그죠? 최적의 해인데 요 최적의 해로 가게 되면 얘가 너무 과적합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페널티를 주자 해서 이 페널티 항인 이 미니마이즈된 레귤라이제이션 텀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어느 정도 텀이 값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 정도 크기라고 하면 이 마지막 끝에 바깥쪽에 남긴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실제 여기랑 같이 겹치는 부분이니까 얘가 기존의 얘가 아니라 얘로 계산해서 최적으로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페널티를 준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요게 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우리가 L2, 1, 에런 놈 여기 아까 그림 봤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다음 시간에 제가 좀 그림을 더 이렇게 가져올 텐데 결국에는 미니마이즈 돼가지고 한다라는 게 요 페널티 항이 있는 거고 그 미니마이즈 된다라는 의미가 결국에는 어떤 제약 조건 사항에서 최적화를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떤 복잡한 함수더라도 어떤 구간에서의 최적화를 한다라는 느낌처럼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 전역에 대한 어떤 이 오리지널 로스가 달라진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있는 건데
이 등고선 이 컨트플라이시잖아요. 같은 값들끼리 연결되어 있을 텐데 얘가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게 가장 최적의 그 로스인 건데 그 로스가 이 페널티 항을 만나면 여기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뻗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살펴볼 게 바로 리치 회귀에 대한 내용인 거고, 리치는 이제 선형 회귀의 L2 정규화를 통해 적용한 모델이자 과적화 방지하고 개수 추정 분산 줄이는 데 도입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오브젝티브에 대한 펑션 자체는 L2의 페널티 항을 사용해가지고 최소화한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내용이 L2로 바뀌는 거죠. 행렬 표현으로 봤을 땐. 그래서 리치가 이제 행렬 표현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이 내용들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페널티 개수가 크면 클수록 손실을 증가시키고 개수가 0에 가깝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요 클러스터 폼에 대한 솔루션을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원래 기존에 x 트랜스포즈 x에 대해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하는 게 선형액인데 여기에 람다에 이제 i 행렬만 들어가는데 얘가 사실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역행렬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람다 0보다 크면 그래서 수치적으로 안정적인 역행렬도 계산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설명 변수들이 이 정규 직교화라는 게 이제 올소 노멀한다라고 하는 게 엑스트레모스 X가 결국에는 I라고 하면 여기 결국은 리치는 요 이렇게 간단하게 1 플러스 람다분의 1로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정리해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고 요 내용까지 얘기해서 왜 이제 개수가 0이 되고 하는지 좀 더 살펴보고 이어서 네 코드나 요걸로 마지막 피처 셀렉션 내용들 개념적인 것들 좀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